또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9월 22일 새벽 1시입니다. 조국 법무장관은 90대 초에 노태우 정부, 민주적으로 선출된 민주적 정당성이 있는 노태우 정부 시절에 노태우 정부를 폭력으로 뒤엎어버리고 사회주의 세상을 만들겠다는 산호맹 사건에 연루되어 가지고 신령을 살고 나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 자신의 전과에 대해서 절대로 사과를 하지 않습니다. 반성도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변명하느냐? 그것은 독재 정권에 대한 저항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노태우 정부가 왜 독재 정권입니까? 국민이 직선제로 뽑은 정부인데, 그리고 사회주의 혁명했다는 것을 경제민주화라고 합니다. 아니, 사회주의는 북한 체제 같은 지옥을 말하는 것인데 지옥을 만드는 게 민주화입니까? 경제민주화래요. 더구나 청문회에서 김진태 의원이 전향했느냐고 물으니까 전향 여부를 밝힐 수 없다고 하면서 자기는 한국의 헌법 정신을 존중하지만 사회주의도 양립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사회주의, 자유민주주의를 같이 양립시킬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성당에 다니면서 생활은 이슬람식으로 하겠다는 것 같습니다. 이념은 섞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를 선택을 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통일이 안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유민주주의와 북한의 사회주의 독재를 섞을 수 없으니까 지금 분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섞을 수 있고 양립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이 조국인데, 물론 조국의 모든 말은 거짓말이라고 보면 되는데 탈북자들이 흥분했습니다. 사회주의를 살아본 적도 없고 사회주의를 동경하면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면서 자본주의의 못된 것은 다 배워가지고 돈벌이하고 속임수 쓰고 있는 이 조국에 대해서 탈북자들이 흥분했습니다. 그 중에 한 분, 이민복이라는 분이 탈북자란 말을 만들어낸 분입니다. 1994년에 한국으로 온 농업기술자 출신입니다. 이민복 씨는 아주 유명한 분이죠. 왜냐하면 북한으로 풍선 보내기 운동을 지금까지 주도했던 사람입니다. 북한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고 북한의 아픈 점을 가장 잘 아는 사람입니다. 북한 동포 직접 돕기 운동 대표인데, 이분은 농업기술자로서 사회주의 모순을 다 경험한 지식인입니다. 저희 이메일로 어제 이런 글을 보냈습니다. 조국을 사회주의 북한으로 보낸 것 말고는 대책이 없다는 내용입니다. 폭력과 사기를 떠난 사회주의는 없다. 1인 시국 선언문이다 라고 해서 보냈는데 정말 잘 쓴 글입니다. 짧지만 모든 것이 들어있습니다. 조국에게는 가장 아픈 지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성 탈북자 1호 박사 이혜란 씨가 주도하여 조국 법무장관 사태와 관련하여 탈북 지식인 시국 선언문이 발표되었다. 이에 기꺼이 동참하면서 더불어 1인 시국 선언을 따로 써본다. 탈북 지식인 1인 시국 선언문. 조국 법무장관은 자유민주주의 법 테두리 안에서 사회주의를 말했다. 그 사회주의를 살아본 당사자 부자로서 말한다. 아버지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부친은 남한 출신으로 사회주의를 신봉하여 월북했다. 그 아들은 사회주의가 완성된 해에 태어난 사회주의 동이다. 해방동이 할 때 그 동자입니다. 조국 법무장관처럼 책이 아니라 우리 부자가 살아본 사회주의는 곧 사기라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화려한 겉모양의 조국 속성이 비리라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이 명문입니다. 법치하에서 사회주의 소리 그 자체도 사기. 그러니까 대한민국 법치하에서
사회주의를 할 수 있다는 그 말이 사기라는 겁니다. 폭력혁명과 사기를 떠난 사회주의는 없다. 있다면 평등은 사회주의만 말할 수 있다는 생억지뿐이다. 사회주의, 가장 평등을 말했지만 가장 불평등했다. 가장 인민적이라고 했지만 가장 반인민적이었다. 가장 민주주의를 말했지만 가장 독재적이었다. 가장 사람 중심을 부르짖었지만 가장 수령 중심만 되었다. 유일 수령 외에는 모두 노예화되었다. 가장 풍요를 말했지만 가장 가난해졌다. 가장 세계화를 말했지만 가장 폐쇄된 국수주의가 되었다. 이런 사회주의를 아직도 말하는 법무장관은 마지막 남은 사회주의 북한으로 보내는 것 이상 없다고 본다. 결론까지 딱 나왔네요. 이런 사회주의를 아직도 말하는 법무장관은 마지막 남은 사회주의 북한으로 보내는 것 이상 없다고 본다. 이 조국 씨가 산호맹과 관련되어 가지고 실형을 선고받을 때 판결문을 보면은 조국은 90년대 초에 이념 잡지에다가 당 강령에 대하여 하는 논평을 쓴 적이 있습니다. 익명으로 썼어요. 가명으로 썼습니다. 그것을 제가 읽어보니까 이 사람은 사회주의자 중에서도 레닌주의자로 불러야 됩니다. 당시 90년대 초는 소련 공산주의가 무너지고 있을 때였습니다. 소련도 흔들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91년에 소련까지 해체가 됩니다만 그 무렵에 뭐라고 동요가 온 좌익 사회에서 노선 투쟁이 일어났는데 조국은 가명으로 쓴 논평을 통해서 그래도 레닌주의를 고수해야 한다. 레닌주의에서 이탈하려고 하는 사람을 비판하고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은 사회주의가 실패해서 무너지고 있는데 레닌주의를 고수해야 되겠다는 사람이 지금 대한민국 법무장관이었다는 것은 이것은 국가안보의 큰 위기입니다. 헌정체제를 무너뜨리겠다는 의도가 아니라면 문재인이 조국을 이 자리에 임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조국은 대한민국을 사회주의 세상으로 뒤엎어버리겠다는 의도를 이번에 공개적으로 국민 앞에 들이댄 겁니다. 그런데 언론이 요사이 이념 문제 다루기를 깊이 하니까 그것보다는 사소한 문제, 사실은 이거 사소한 문제입니다. 사회주의자를, 레닌주의자를 법무장관으로 앉힌 것보다 더 큰 비리는 없죠. 더 큰 위험한 건 없죠. 그런데 요사이 자유한국당조차도 이 문제는 제대로 다루지 않습니다. 이 각종 사모펀드라든지 스펙 조작을 더 크게 다루는데 사실은 심각성에 있어서는 사회주의 혁명가를 법무장관에 앉힌 것의 100분의 1도 안 됩니다. 그나마 탈북자들이 아주 정확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이걸 보면은 이 조국이라는 사람은 구제불능입니다. 이미 영혼을 레닌에게 팔아넘긴 사람이에요. 영혼을. 물론 그것은 관념의 유희죠. 관념의 유희죠. 이 사회주의를 살아본 이민복 씨의 이 글이 얼마나 통절합니까? 당신은 머리로서 사회주의를 알지만은 우리는 부자 아버지와 아들 대를 이어서 사회주의를 겪고 사회주의 속에서 아버지는 망가지고 아들은 그나마 탈출해가지고 러시아를 거쳐서 한국으로 올 수 있었다 하는 것을 온몸으로 증언하고 있습니다. 조국은 이 자본주의 세상에서 온갖 돈벌이도 하고 온갖 재주를 다 부리면서 이 자본주의를 만끽하면서 머리만 가지고 그런 관념의 유의를 펼치는데 이민복 씨는 피와 땀과 눈물로 사회주의를 안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보기에는 너무나 가소롭죠. 가소롭죠. 이게 얼마나 멋진 글입니까? 사회주의 속성을 잘 이야기했습니다.
폭력이고 사기다. 사회주의는 폭력이고 사기다. 이게 어떻게 자유민주주의와 공존할 수 있습니까? 이런 자를 법무장관에 임명한 문재인 절대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검찰 공안부가 본격적인 수사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 이상 그리고 우리 국방부가 정군 지휘관 회의를 해가지고 헌법 제5조에 의해서 5조에 기초해가지고 행동해야 합니다. 그 행동은 뭐냐? 우선 대통령에게 조국 법무장관을 임명하는 것은 헌법 5조 위반이 된다. 따라서 국군은 반대한다 하는 의사를 분명히 전달해야 됩니다.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임무를 수행하며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국가 안전보장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 중에 하나가 법무장관입니다. 법무장관 자리에 자유민주주의자가 아니라 북한과 통하는 레닌주의자, 사회주의자가 그 자리에 앉는다는 것을 만약 국방부가 묵과한다면은 나중에 좌익 부역자로 단죄되고 말 것입니다. 사회주의, 가장 평등을 말했지만 가장 불평등했다. 가장 인민적이라고 했지만 가장 반인민적이었다. 가장 민주주의를 말했지만 가장 독재적이었다. 가장 사람 중심을 부르짖었지만 가장 수령 중심만 되었다. 유일 수령 외에는 모두 노예화되었다. 가장 풍요를 말했지만 가장 가난해졌다. 가장 세계화를 말했지만 가장 폐쇄된 국수주의가 되었다. 이런 사회주의를 아직도 말하는 법무장관은 마지막 남은 사회주의 북한으로 보내는 것 이상 없다고 본다. 감사합니다.